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는 속도는 기대치 부분만큼 크지 않다. 중국은 OEM 생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캐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추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액티브한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최근 중국 BYD의 출혈 경쟁에 대해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상황이 어떤가요? 중국의 전기차 기술적 측면에서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충전 속도를 비롯해서 배터리 관련해서도 성장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중국의 전기차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산업 자체는 진화는 빠르나 시장의 크기 자체는 이전에 대비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비근한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을 포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은 있을 수 있어요. BYD가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초반입니다. 여기 테슬라는 10% 후반입니다. BYD를 비롯해서 최근에 중국 전기차 해외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BYD 전기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호응도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성장 속도는 놀라울만 하되 전체적으로 그 속도 대비해서 증가하는 판매가 증가하는 속도는 기대치 부분만큼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향후 글로벌 전기차 업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중국은 OEM 생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져가겠지만 아직까지는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 역시 테슬라 중심으로 한 시장 재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전기차를 얘기할 때 캐즘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캐즘의 원인은 가격이거든요. 전기차를 대부분 구매를 희망하고 있는 구매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테슬라 같은 Y 모델 비롯해서 저가형 전기차가 4천만 원 내외라고 하면 이제 구매가 가능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이 전기차는 3천만 원대, 2천만 원 후반대 전기차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캐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 조절은 필요하겠으나 조금씩 성장하는 추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한국 2차 전지 업종 상황은 어떤가요? 앞서서 제가 전기차 업종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업종에 대한 가장 부담 요인으로는 캐즘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캐즘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흑자 전환으로 1분기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LG에너솔루션은 완전한 흑자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6천억에서 800억대 적자 규모가 줄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포스코 퓨처과 에코프로비엠은 흑자, 소폭이지만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부분이 캐즘 현상을 극복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업종에 대한 전반의 현재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저점은 통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떤 점들이 해결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을 가정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22년도에 10만 원 내외였습니다, 주가가. 그러면서 23년을 넘어오면서 이게 67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이때 전기차 열풍 배터리 업종의 전반의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고, 이 기대감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겠죠. 67만 원까지 상승했던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 10만 원을 깨는 흐름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거의 한 반, 2년 동안의 흐름에서 몇 토막인가 6분의 1 수준,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업종과 관련된 내용으로 등치시켜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또는 배터리 종목에 투자되어진 분들에게 제가 조언과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캐즘이 어떻다, 전기차 판매 대수가 어떻다, 유상증자가 어떻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보다 통상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자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되어진 가격대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비춰죠. 완전한 고점은 67만 원이긴 하나 67만 원에 들어갔던 투자자들보다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30만 원 언저리부터 저점이다, 반토막 났기 때문에 저점이고, 여기에서는 반등 줄 수 있다. 그리고 반등의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되어진 가격이 30만 원 전후,
평균가는 내려오면서 조금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25만 원 전후가 아마 평균 단가 수준에서의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2만 원이죠. 10만 원을 깬 뒤에 지금 12만 원까지 일부 상승되어진 흐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 종목인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를 상황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내 손실률이 60% 70%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 시장이 어떻고 업종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적적 대응을 통해서 손실폭을 줄여내는 형태로의 진행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내가 성장 섹터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성장 섹터의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한 30% 비중으로 가지고 있다. 그 성장 섹터에는 바이오도 있고 로봇도 있다. 그러면 일부 종목은 수익이 난 종목이 아마 있을 겁니다. 2차전지는 당연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이겠지만 일부 성장주에서 로봇주가 움직여서 지금 일부 수익이 나 있어. 또는 바이오주는 나는 먹었어. 지금 안 움직여. 일부 수익이 나서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현금화된 부분을 2차전지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바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타기에서 평균 단가만 낮춰서 그냥 그 가격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액티브한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제가 있을 때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많이 운용을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20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10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일부 포트 변경을 통해서 물타기를 대략 한 10% 정도 물타기했다고 판단을 해보시면 이게 평균 단가 20만 원인데 10만 원에 10% 수준으로 물타기라면 이게 한 15만 원까지 움직이게 되면 20%에 대한 비중을 매도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해서 저는 지금 반등이 20만 원까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5만 원의 평단이다. 그러면 지금 12만 원, 13만 원 이 수준 내에서의 주가에서 일부 현금화된 자산을 예를 들어 10% 정도, 전체 100만 원이 투자되는데 10만 원 정도 더 삽니다. 그리고 이게 15만 원, 16만 원 갔을 때 그러면 25만 원 평균 대에서 10만 원을 샀기 때문에 대략 언저리에서는 이 물타기한 부분과 등치되는 비중에서의 물량은 손실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요 20%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차례 운용 전략으로 물타기 전략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그 가격까지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 갈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도 능동적인 매매를 통해서 계속 빠져나오는 형태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빠져나오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장이 좋아지면, 업황이 좋아지면 내가 산 가격까지 가겠지. 물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액티브한 전략을 통해서 손실을 줄이는 형태로의 진행이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2차전지 주식이 지금과 같이 크게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수요였죠, 과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판단을 하는데, 하나의 산업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업종에 포함된 종목들은 큰 롤링을 줍니다.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2000년 초반에 600원 수준에서 8,000원까지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12배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가가 2,500원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2차전지 흐름에서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맞지만 과수요가 일어났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8,000원 주가가 2,500원까지 빠진 겁니다. 물론 시작은 600원에서 올라갔지만, 그리고 나서 2,5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지금의 5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로는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됐지만 계속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2차전지 산업에서의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중간중간 단계에서 정책이나 어떤 업황이 변화하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첫 번째 큰 흐름을 한번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흐름, 세 번째 흐름, 네 번째 흐름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은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현상에서의 가격 진행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일부 투자에서 일부 빠져나오는 이 형태로의 진행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시간 많고 해당 종목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갈 거야. 그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투자도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는 효율적 투자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의 자산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는 게 기본적 전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시장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성장 섹터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아직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관심도가 커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도가 필요한 구간이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가 고점을 찍었던 시점이 22년도고요. 우리나라 2차전지 업종의 고점을 찍었던 시점은 23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큰 흐름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사이클은 유사하지만 테슬라의 주가와 2차전지 우리나라 국내 업종의 전체적인 주가 수준이 연동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정책 이슈로 또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오르내림의 반복 과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빠졌다고 해서 2차전지 업종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테슬라가 빠져서 2차전지 업종이 약세를 보일 때가 타이밍이다 이렇게 현 시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전체의 큰 그림은 역시 성장주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2차전지 업종의 하반기까지의 전략적 대응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장이 어찌 보면 박스권 내에서의 머물러 있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 상황에서의 고점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시장이 2007년도에 2017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 역사적으로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시장에서의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으로 변화했던 시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내 경제 상황을 돌이켜보게 되면 지난해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2% 초반대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올해는 그보다 더 안 좋다라는 게 연초의 의견이었습니다. 1.5% 수준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정부의 추경을 진행하고 그리고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1.5%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만약에 2% 또는 그 이상의 성장률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돌파했던 성장률 자체와 연동된 4000포인트 시대에서의 흐름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그동안의 손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장으로의 대응이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